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? 네,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향수를 뿌렸어.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서 내가 맞아. 향수를 똑같이 뿌리고 가가지고 시험 시간에 이거를 풀면 더 기억이 잘 난다. 이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상냥한 TV의 심리학 채널 박냥 김상입니다. 네. 오늘은 부호와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부호와 특수성. 네. 부호화가 뭐냐면은 인코딩이에요, 영어로. 네. 인코딩 하면 뭐 떠오르세요? 인코딩이요? 그 동영상. 그치. 네. 그죠. 근데 이제 그게 기계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쓰이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쓰이는데 심리학적으로는 부호화라는 게 내가 기억을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해.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봤어. 왜 자꾸 꽃을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꽃을 좋아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꽃을 봤어. 그러면은 내가 얘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겠죠? 그럼 얘가 뭐 촉감이 어떻고 뭐 냄새가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기억에 저장하잖아요. 그런 저장하는 과정이 인코딩, 부호화예요. 그래서 이 부호화를 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꽃을 봤어요. 자꾸 꽃이라고 똑같은 꽃을 봤어요. 근데 나는 얘가 이 꽃이 뭐 후각을 좀 중시를 해서 봤어. 이 냄새가 막 되게 페브리치 냄새 난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내 기억에는 약간 이 꽃은 페브리치야. 근데 형은 뭐 이 꽃을 촉각으로 했어. 그럼 이 꽃이 뭐 약간 스펀지 느낌이야. 만지는 게. 그러면 이 꽃은 약간 스펀지. 이런 식으로 부호화를 서로 다르게 해요. 사람들마다.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특징이나 자기 기억을 형성해내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. 인코딩, 부호화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. 반대되는 개념이 인출이에요. 반대까지는 아니고 이 중간에 가서 마지막에 내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인출이에요. 근데 우리 그 인출이라고 그러면 은행 생각나잖아요. 네, 많이 해봤더라고. 텅텅 빌 때까지. 근데 우리 기억은 은행은 돈을 막 갖다가 이렇게 따박따박 내주잖아요.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 인출하면. 그래요? 아니 난 신용카드가 없어서 체크카드만 써가지고 이렇게 줘요. 근데 기억 우리 뇌는 안 그래요. 뇌는 약간 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뭐 간섭이라던가 혹은 뭐 망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.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가끔씩 내가 인출을 하려고 해도 안 줘. 기억을. 돈을 안 줘. 그런 게 좀 은행과의 차이점. 그래서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인코딩, 그러니까 부호화를 할 때랑 인출을 할 때 이 맥락이 비슷하면은 기억이 나중에 잘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출할 때 용이하다. 그래서 부호화 할 때의 상황과 또 인출할 때의 상황이 비슷할수록 기억이 잘 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어요. 안 보셨어요? 뭘 안 본다는 거예요? 그래프 본 적 없잖아. 이제 보여주시면 되죠. 짠! 짠!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분 소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모르겠네요. 몰라요? 약간 고3 단어인데 아닌가? 그래요? 소버가 술이 안 취했다는 뜻이에요. 말짱한 상태. 말짱한 상태. 그러니까 드렁크 밑에 있는 드렁크에 반대되는 상태.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퍼포먼스가 있잖아요. 퍼포먼스는 여기서 뭔가를 외우고 기억해내는 게 여기서 퍼포먼스예요. 그래서 이 소버 상태,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인출해봐, 다시 기억해봐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그래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술이 안 취한 그룹에서는 당연히 술이 안 취했을 때 더 기억을 잘하겠지. 근데 재밌는 거는 술이 취한 집단을 보면은 술이 취한 집단이 뭔가를 술 취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, 막 기억을 해.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해봐 하고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해봐 이렇게 했어. 그럼 어디가 더 기억을 잘할까요? 뭐 물론 이 맥락상 술이 취했을 때 더 그 술이 취했을 때 했던 뭐 공부를 나중에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. 정말 신기하죠. 그렇죠. 원래 더 유명한 실험은 따로 있거든요. 그거는 막
잠수 뭐 물 안에서 외워봐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또 물 안에서 더 기억을 잘해 막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거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실험들이 조금씩 있어요. 저는 그걸 썰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실험이 있었던 거구나. 어떤 썰을 들었었어요?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. 같은 상황 속에서 기억을 한 거는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더 잘 된다.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? 네,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향수를 뿌렸어.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서 내가 맞아. 향수를 똑같이 뿌리고 가가지고 시험 시간에 이거를 풀면 더 기억이 잘 난다. 이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약간 미신처럼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실험이 있었는지는 오늘 되게 신기하다. 네.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 것도 이런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딱 듣고서 네. 뭐 선생님도 한 번 추천을 했어요. 학습심리학 수업에서 이런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봐 이러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또 재밌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되게 최대한 내가 공부할 때 상황, 내가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했을 때의 상황이랑 시험 볼 때 상황을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어. 조그맣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향 뭐 이런 것도 있고 펜을 똑같은 걸 쓴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막 낙서 같은 거 했어. 내가 공부할 때 막 옆에 막 토끼 그리고 뭐 별거 다 그렸지. 막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0문제면 80문제 다 풀었어. 20문제 나중에 막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 애들이잖아요. 그럼 그럴 때 다시 그때 낙서를 해봐. 그러면서 신기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. 나는 그랬어요, 저는. 사람마다 좀 달라요. 이렇게 시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각이 있고 다 자신만의 감각을 약간 특징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게 잘 뽑아내는 건데 뭐 청각을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낙서를 한 거는 시각적인 거를 사용을 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꿀팁? 근데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 내가 되게 허무하네요.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. 네. 몰랐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번에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효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이걸 보면 의미가 있을 테니까. 네,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별도로 뭐 이런 거 말고도 직접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. 뭐 이런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이런 것도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이제 이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